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학교 유학, 중고등학교, 초중고 조기 유학 이야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대학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학 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만들어보는 영상입니다. 자기가 체류할 수 있는, 자기가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즉 자기가 최종적으로 해외 이민까지 생각한다면 정착할 수 있는, 즉 영주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대학을 가시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는 있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무조건 해야 될 가업이 있다거나 한국하고 어떤 한국에서 서포트를 받아서 다시 꼭 국내에 돌아와야 되는 경우 이런 예외 상황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교 이상의 유학이라면 저는 그곳에서 적어도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용어들은 다룰 수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일할 수 있는 자격, 비자가 해결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여기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 정착까지 할 수 있다. 그거는 보면 영주권, 이런 생각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경험한 말레이시아랑 캐나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영국, 저도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꼭 성공한 사람들만 어떻게 조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자기가 경험해보고 이거 아니다, 확실하게 아닌 거 느끼면은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냥 한번 뭐라고 하죠? 희망회로 돌려본다고 하나요? 네, 꼭 성공한 사람들만 조언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말레이시아 보통 이제 대학교 과정에 유학을 한다면 전공별로 다룰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보다도 국내 그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1년 평균 등록금이 4년제 대학 기준 한 600만 원 후반대에서 700만 원 초반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1년 등록금이 국제학생 기준으로도 더 저렴한 곳들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찾아보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자면 한국도 국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하잖아요. 한국 학생 기준으로. 한국 학생이 한국에선 당연히 자국민이니까 등록금이 그래도 자국민 기준이고, 말레이시아에선 국제학생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학생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기준으로 할 때 말씀드린 700만 원 미만의 대학도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국제학생 기준.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1000만 원, 그리고 전공이 의대, 약대 계열 이러면 비용이 확 올라가겠죠. 특수 전공일 경우엔. 그런 거를 고려할 때 물론 그런 또 특수 전공은 좀 예외입니다. 그런 전공하는 친구들은 또 나름의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내 전공도 확실하고 그리고 그걸 이어나갈 커리어까지 생각하고 진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좀 예외라고 놓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전공에서 내가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내가 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좋은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전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졸업하고 그냥 일반 직장인 되는 전공, 다양하게 있겠죠. 문과, 이과. 그런 학생들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과연 말레이시아만 해도 보통 돈 1000만 원은 들거든요. 등록금만 해도. 그러면 1000만 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말레이시아는 보통 문과 계열은 3년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영국제 이제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하지만 3000만 원 아닙니까, 여러분? 3000만 원이란 돈을 국내로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그럼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 700만 원 잡으면 4년이잖아요, 국내는. 대한민국은 4, 7이 28. 2800만 원. 그럼 대동소이합니다. 3000만 원, 2800만 원. 말레이시아 하기가 더 나을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그냥 그저 그런 지방대를 포함해서 그냥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대학이 아닌 그런 대학 졸업장이 좋을까? 그럼 어떤 분들에 따라서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 졸업장이 낫지.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별 볼 일 없는 이런 대학의 졸업장보다는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말레이시아 졸업장이 낫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옵션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국 대학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일단 영국 대학들은 학비가 국제학생 기준으로 1,000만 원, 아이, 그건 농담이죠. 뭐, 기본적으로 3,000만 원, 뭐, 조금, 그래도 가성비 있게 움직여도 적어도 2,000만 원 중반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2,000만 원, 그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의대 계열은, 예, 뭐, 7,000만 원, 8,0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학년에 따라서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뭐, 초반에는 진입할 때는 뭐, 한 4, 5천만 원에서도 뭐, 공부할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의대는 1년, 2년 다니고 학교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끝까지 마쳐야 됐을 때 학비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예, 학비 생각할 때 어떻게 대학교 1학년 학비만 생각합니까? 적어도 내가 3년제 다니면 3년제의 총 학비, 영국 기준으로 이제 학부 기준 보통 3년이죠. 문과 계열 기준으로 3년, 내가 뭐 5년 공부한다면 5년의 그 과정의 총 비용을 적어도 학비 기준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그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계산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영국은 너무 이제 학비가 비싸니까 조금 옆에 사이드로 놓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 영상을 이 부분까지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혹시 또 한두 분이라도 보시는 분들에게 캐나다 같은 경우엔 제가 그냥 전문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전문대. 캐나다에선 퍼블릭 컬리지라고 하는데요. 그 퍼블릭 컬리지 기준으로 전공별로 뭐 학비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밴쿠버나 토론토 이런 쪽 빼고는 여러분 한국 분들이 생각할 땐 중소도시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도시들에 있는 퍼블릭 컬리지들은 학비가 전공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뭐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뭐 이공계 계열은, 자연 계열은. 하지만 한 문과 계열 쪽으로 해서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사이면 2년에 그 전문대 학사죠. 그 캐나다에서 보통 그냥 디플로마라고 하는데요. 컬리지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게 되면 3년간의 체류 신분이 정부에서 아예 개런티를 해줍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적어도 퍼블릭 컬리지 수준에서 2년 정도의 디플로마 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국제학생들이라면 3년의 워크 퍼밋을 보장해 줍니다. 전문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지만 뭐 꼭 제 직업만 알겠습니까? 캐나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3년간의 노동을 할 수 있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취업 기회가 보장되는 거죠. 비자가 보장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문대 나온 그냥 일반 계열도 문과 계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그냥 전문대 퍼블릭 컬리지 기준으로 2년 정도의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면 정부에서 3년간의 취업 비자를 개런티해 주는 나라가 영어권 국가에선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캐나다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3천만 원 내고 그냥 일반 우리가 말하는 흔한 전공들에서 학위 받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냥 그저 그런 대학, 공부 아주 잘하지 못해서 그저 그런 대학을 나온 나와 캐나다에서 2년 동안 컬리지 다니고 디플로마 받고 3년짜리 취업 기회가 보장되는 비자를 가진 나와 어떤 게 여러분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캐나다 옵션 여러분 나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업 비자를 가졌다는 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격을 가졌다는 거지 취업 비자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고용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뭐 고용주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회사에서 다 뽑아줍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컬리지 2년 디플로마를 마친 국제학생이라면 자기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이 있고 또 그 2년간을 공부하면서 갈고 닦은 영어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전에 영어 수준이 어땠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겠죠.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적어도 20대 초반의 학생이라면 저는 캐나다에서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같은 유학 비용을 쓰시더라도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좀 더 생각 있이 그렇게 내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
아이빌리그에 가고 해외에서도 뭐 영국의 명문대에 갈 수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캐나다 컬리지로 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그저 그런 존재감 없는 4년제 지방 사립대 가는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그런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캐나다 컬리지 유학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에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살고 계신 20대, 30대 분들 중에서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캐나다 컬리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영어 실력은 외국 생활을 하려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가 오진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내 전공이 중요하고 내 커리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는 그 사람의 영어 실력, 그 현지어 실력이 그 사람의 확실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